안녕, 친구. 잘 지내지? 오늘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 바로 의사 선생님들도 깜짝 놀랄 만큼 건강하게 70대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의 특별한 생활 습관. 7가지 비밀에 대한 이야기야. 70대라고 하면 왠지 모르게 쇠약해지고 병원에 자주 가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오히려 젊은 사람 못지않게 활기차게 사시더라고. 그 비결이 뭔지 궁금하지 않아? 의사 선생님들이 괜히 놀라는 게 아니더라니까. 이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정말 행복하고 의미 있는 노년을 보내는 비법이 숨어 있거든. 자, 그럼 지금부터 그 놀라운 비밀들을 하나하나 파헤쳐 볼까? 마음 편하게 내 이야기 한번 들어봐.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70대 이후의 건강은 그저 병원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고 약에 의존해야만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 나도 그랬어.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이 실제로 강조하는 건 전혀 다른 지점이었어. 그분들은 입을 모아 말하더라고. 건강은 결코 외부적인 치료나 약물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정말 중요한 건 바로 우리 스스로의 건강한 생활 습관이라고 말이야. 마치 잘 가꿔진 정원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처럼 우리 몸도 꾸준하고 바른 습관들이 모여야 비로소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지. 노화는 물론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야.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르니까.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우리의 생물학적 나이는 얼마든지 늦출 수 있다고 해. 어떤 70대 분들은 50대 못지않은 체력과 에너지를 가지고 계시잖아. 그분들이 바로 이런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해 오신 분들이라는 거야. 그럼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특별히 강조하는 70대 이후에도 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놀라운 비법들. 그 첫 번째부터 자세히 알아볼까? 첫 번째 비밀은 바로 근육량 유지 및 늘리기야. 이 이야기를 들으면 나는 이미 늦었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지 몰라.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어. 이걸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무서운 게 단순히 힘이 없어지는 걸 넘어서 우리의 건강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예를 들어 근육은 우리 몸에서 혈당을 흡수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 그래서 근육이 줄어들면 혈당 조절에 문제가 생겨 당뇨의 위험이 높아지거나 이미 있는 당뇨가 악화될 수 있어. 또 뼈 건강에도 영향을 미쳐서 골다공증이나 낙상 위험도 커지고.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해답은 의외로 간단해. 바로 근력 운동이야. 여기서 중요한 건 엄청난 장비를 갖추고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역기를 들어야 한다는 게 아니야. 우리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들로도 얼마든지 근육을 강화하고 유지할 수 있어. 의사 선생님들이 추천하는 건 바로 하루 5분 체조 같은 거야. 벽에 기대어 앉았다 일어서기, 의자를 이용한 스쿼트, 가벼운 아령을 이용한 팔 운동 등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 꾸준함이 중요한 거지 강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영양소가 뭔지 알아? 바로 단백질이야. 단백질 섭취는 근력 운동만큼이나 중요하다고 해. 우리 몸의 근육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으니 당연한 이야기겠지? 매 끼니마다 고기, 달걀, 생선 같은 동물성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정말 중요해. 혹시 식사가 부실해서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다 싶으면 삶은 달걀 한두 개를 추가하거나 콩이나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챙겨 먹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야. 근육이 튼튼해야 우리 몸이 더 오랫동안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자. 두 번째 비밀은 바로 수분 섭취야.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야. 우리 몸의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은 다들 알잖아. 물은 그저 갈증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우리 몸의 모든 생체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해. 혈액순환을 돕고 체온을 조절하고 영양소를 운반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등 정말 중요한 일을 도맡아 하고 있지.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수분을 덜 느끼고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
그래서 의식적으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아주 중요해. 목마름을 느끼기 전에 미리미리 마시는 게 좋다고 해. 하루에 8잔 이상의 물을 꾸준히 마시는 것을 목표로 해봐. 맹물이 어렵다면 보리차나 옅은 허브티처럼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는 차 종류도 괜찮아. 다만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수나 카페인 함량이 높은 커피는 오히려 이뇨작용을 촉진해서 몸속 수분을 빼앗아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해. 물만 충분히 마셔도 피부가 촉촉해지고 소화가 잘 되고 변비가 줄어드는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거야. 우리 몸의 건강은 바로 이 작은 습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잊지 마. 세 번째 비밀은 사회적 교류야. 어릴 때는 친구들과 매일 만나 놀고 떠들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어쩐지 사람 만나는 게 귀찮아지고 집에만 있고 싶어질 때가 있잖아. 하지만 의사 선생님들은 사회적 교류가 줄어들면 우리의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어.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라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행복감을 느끼고 활력을 얻게 돼. 친한 친구들과 만나서 수다를 떨거나 취미 활동을 같이 하거나 동네 주민들과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풀리고 우울감을 예방할 수 있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교류가 활발한 노년층이 그렇지 않은 노년층보다 치매 발병률이 낮고 심혈관 질환이나 우울증 같은 질병에도 더 강하다고 해. 혼자 보내는 시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단절된 채 지내는 건 우리 자신에게도 좋지 않아. 오히려 적극적으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기존의 관계들을 돈독히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해. 동네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봉사활동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오랜만에 친구에게 먼저 연락해서 차 한잔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때? 따뜻한 대화와 웃음은 그 어떤 보약보다도 우리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어줄 거야. 네 번째 비밀은 지속적인 학습이야. 혹시 나이 들어서 무슨 공부냐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다면 이 이야기를 꼭 귀담아 들어줘. 의사 선생님들은 70대 이후에도 새로운 배움을 멈추지 않는 자세가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어. 우리 뇌도 근육과 같아서 계속 사용하고 자극을 줘야 퇴화하지 않고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해. 새로운 것을 배우고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하는 과정에서 뇌는 끊임없이 새로운 시냅스를 만들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며 인지 능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받아. 거창한 공부가 아니어도 괜찮아.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배우거나 컴퓨터 활용법을 익히거나 뜨개질 같은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도 좋아. 아니면 평소에 관심 있었던 분야의 책을 읽거나 다큐멘터리를 시청하면서 지식을 넓히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중요한 건 무엇을 배우느냐가 아니라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고 뇌를 계속 자극한다는 거야. 이렇게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습관은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어. 물론 세상의 변화에 발맞춰 나가는데도 도움이 되어서 젊은 세대와의 소통에도 어려움이 덜해질 거야. 항상 호기심을 잃지 않고 배우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나이를 먹어서도 정말 멋있어 보이는 것 같아. 다섯 번째 비밀은 다시 한번 강조하는 단백질 섭취야. 앞에서 근육량 유지와 관련해서도 단백질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지만 70대 이후에는 정말 그 어떤 영양소보다도 단백질 섭취에 신경 써야 해. 왜냐하면 이 시기에는 근육 유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기력, 회복과 면역력 강화에도 단백질이 필수적이기 때문이야. 나이가 들면 소화 기능이 약해져서 음식을 잘 못 드시는 경우도 있고 식욕이 떨어져서 영양 불균형이 생기기 쉬운데 특히 단백질 부족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의사 선생님들은 노년층을 위한 단백질 식품을 특히나 강조하셨어. 앞서 말한 고기, 생선, 달걀 외에도 콩류두부, 콩나물, 렌틸콩 등 유제품 우유, 요거트, 치즈, 견과류 등이 아주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 될 수 있어. 특히 육류는 동물성 단백질로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을 골고루 제공하기 때문에 고령이라도 과도한 비만이 아니라면 적절한 육류 섭취는 정말 중요하다고 해. 어떤 분들은 나이 들어서 고기를 멀리하기도 하는데 오히려 적절한 육류 섭취가 기력을 유지하고 활기찬 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
너무 겁내지 말고 잘 챙겨 먹는 게 좋겠지? 식탁에 늘 단백질 반찬을 올리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해. 아니면 간식으로 우유나 요거트, 삶은 달걀 등을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우리 몸의 기둥인 단백질을 잊지 말고 꼭꼭 챙겨 먹자. 여섯 번째 비밀은 세로토닌 유지야. 세로토닌?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겠다. 세로토닌은 우리 뇌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 중 하나인데 기분, 수면, 식욕, 학습 능력 등 우리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물질이야. 흔히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불리지. 그런데 70대가 되면 이 세로토닌 수치가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 세로토닌 수치가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괜히 짜증이 나고 의욕이 없어지고 잠도 잘 안 오고 심하면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생각만 해도 싫지?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은 세로토닌 수치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생활 습관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세로토닌 수치를 높일 수 있을까? 첫째, 햇볕을 충분히 쬐는 거야. 햇볕을 쬐면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 분비가 활발해져. 매일 아침 1530분 정도 햇볕을 맞으며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훨씬 좋아질 거야. 둘째, 규칙적인 운동이야. 특히 유산소 운동은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는데 아주 효과적이야. 셋째, 특정 영양소 섭취야. 세로토닌의 주재료가 되는 아미노산인 트립토판은 육류, 콩류, 견과류, 유제품 등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에 많이 들어있어. 그래서 앞에서 강조했던 단백질 섭취가 세로토닌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지. 단순히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 즉 행복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말자. 밝은 마음은 우리의 면역력도 높여주고 삶의 활력도 불어넣어준다고 하니 세로토닌 유지에 신경 쓰는 건 어쩌면 70대 이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일지도 몰라. 마지막 7번째 비밀은 바로 피해야 할 습관에 대한 이야기야. 지금까지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주로 이야기했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에 대한 경고라고 할 수 있어. 의사 선생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경고한 습관은 바로 오래 앉아있는 습관이야. 현대 사회에서는 앉아서 일하는 시간이 많고 나이가 들수록 몸을 움직이는 것보다 편하게 앉아있고 싶어지는 경향이 있잖아.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우리 몸의 근육을 가장 빠르게 감소시키는 지름길이라고 해. 오래 앉아있으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신진대사가 저하되며 무엇보다 근육이 사용되지 않아 빠르게 퇴화해.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약해지고 사라지는 특성이 있거든. 1시간에 5분씩이라도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거나 집안을 잠시 걷거나 간단한 맨몸 운동을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해. TV를 볼 때도 틈틈이 일어나서 움직이거나 광고 시간에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좌식 생활이 우리 몸에 미치는 악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크다고 하니 의식적으로라도 움직임을 늘리려고 노력해야 해. 잠깐 앉아있다가도 일어서서 물을 마시러 가거나 창밖을 내다보는 등 작은 움직임이라도 좋으니 몸을 가만히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해. 이 습관 하나만 개선해도 우리의 근육 건강과 전반적인 활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거야. 자, 친구, 지금까지 의사 선생님들도 놀란 70세 어르신들의 7가지 비밀스러운 생활 습관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봤어.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 첫째, 근육량 유지 및 늘리기 위한 꾸준한 운동과 단백질 섭취. 둘째, 우리 몸의 기본인 충분한 수분 섭취. 셋째,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활발한 사회적 교류. 넷째, 뇌를 젊게 유지하는 지속적인 학습. 다섯째, 기력과 면역력을 높이는 핵심, 충분한 단백질 섭취. 여섯째, 행복하고 긍정적인 삶을 위한 세로토닌 유지 습관. 그리고 마지막 7째, 피해야 할 최악의 습관, 오래 앉아있기. 이 모든 습관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 아마 저렇게만 살면 정말 건강하게 늙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야. 중요한 건 이 습관들이 결코 어렵거나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야. 오히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조금만 신경 쓰고 노력하면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 의사 선생님들은
이런 습관들이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어. 단순히 호흡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이야. 어떤 70대는 젊은이 못지않게 여행을 다니고 봉사활동을 하며 새로운 도전을 즐기고 있어. 반면에 어떤 70대는 아픈 몸으로 침대에 누워 힘겨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지. 이 차이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다는 거야. 특히 동양인의 신체 특성도 언급되었는데 서양인과 질병 구조가 조금 달라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지나치게 낮추는 것보다 남성 호르몬 감소를 더 두려워해야 할 수도 있다는 흥미로운 이야기도 있었어. 이처럼 우리 몸과 나이, 그리고 문화적 특성까지 고려한 맞춤형 건강관리가 필요하다는 뜻이겠지? 결국 건강한 70대를 보내는 비결은 거창한 의학기술이나 비싼 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꾸준한 습관에 달려있다는 걸 명심해야 해.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도 작은 것부터 하나씩 바꿔나가 보면 어떨까? 매일 아침 햇볕을 맞으며 가볍게 산책을 시작하거나 물 한 잔 더 마시는 습관을 들이거나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보는 것부터 말이야. 이런 작고 따뜻한 하루하루가 모여서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70대, 아니 80대, 90대까지도 활기차게 보낼 수 있을 거야. 우리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준비해보자. 친구, 우리 힘내자. 이 이야기들이 너의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를 진심으로 바라. 우리 다음에도 더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만나자.